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623화 어제 뭐 봤어 76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난리요. 씨.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깜빡했다. 정 과장입니다. 와, 나 대신 따졌어. 뭐라는 게요? 자, 오늘도 네. 네. 어제 뭐 봤는지. 네.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때쯤이면 김영리 작가의 장편 SF 둠스데이 프린세스 텀블버기 마감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직 후원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나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뭔가 정치가 뭐 급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관심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우리도 쉬어가면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또. 굿즈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네, 뭐 이상한 거 파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상한 거 파는 사람 같잖아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해. 이상한 거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 제가 픽한 SF 장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굿즈도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실 정도로 출중하게 아주 여러 종으로 준비했답니다. 네. 뭐 노트북이나 캐리어에 붙이면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스티커도 만들었어요. 아주 간지나게 Show must go on, you motherfucker까지 만들었죠.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자, 얘기해 볼까요? 네. 네, 화제의 드라마였죠. 그 폭삭 소가수다를 봤습니다. 뭐 넷플릭스 드라마고 뭐 모두들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16부작이고 4편씩 오픈을 했죠. 한 번에 안 하고. 대충 찾아보니까 뭐 IMDb인가 거의 9.3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도 꽤 괜찮은 것 같다. 그 내용은 뭐 사실 뭐 광고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아실 것 같긴 한데 잠깐 보면은 뭐 제주도의 문학소녀 애순이의 일대기고 그리고 나중에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거 실은 그 애순이를 사모하는 그 양관식의 일대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순정적인 이제 돌쇠미나 양관식이 이제 애순이를 계속 사모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애가 나중에 또 이제 뭐 결혼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가족 연대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예전에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국제시장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보면서 중간에 보면은 이 양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는 뭐 영부인이 되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애순의 꿈은 자기는 나중에 어촌 계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꿈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제가 슬쩍 빌붙겠다 이런 거야? 김건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깊은 뜻까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순이 같은 경우 이제 막 소설 읽는 거 좋아하고 막 문학의 꿈이 있으니까 막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 안 하면 대신 뭐 양배추도 팔아주고 막 그리고 애순이가 막 자기는 뭐 그 소련 아우성 뭐 이런 이제 시 같은 거 이런 거 내용도 모르는 애랑은 결혼도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막 그거 하나만 외워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순정남으로 나와가지고 끝내는 이제 결혼에 골인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이유다. 어머니도 아이유고 딸도 아이유다. 그래서 1인 2역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 애순이가 문소리 신 거예요? 그렇죠. 문소리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관식은 예전에는 박보검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박해준 씨가 된다. 그래서 어머, 얼굴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네, 누가 너무 사귄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었으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현대사가 현대사가 사람을 이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왜 여기 어쨌든 박해준 씨 좋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자기가 항상 너무 악인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죄는 아니잖아. 드디어 자기를 이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주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더 에이트 쇼에서 뭐 얼도 나오고. 그래도 허리 꺾이잖아요. 아 불쌍해. 나중에 보면 돈 생기면 뭐해? 근데 이게 초반에 저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제 정광래라고 이제 요 주인공 오해순의 엄마로 나오는 게 이제 염혜란 씨거든요. 초반에는 거의 1화 좀 지나면 이제 퇴장하시는데 그때까지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억척스럽게 혼자서 애를 키우고 심지어 요 설정이 그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 재가를 해서 다른 집에서 사는데 요 애순이가 자꾸 오는 거야 요 집으로.
그러니까 차마 쫓아내진 못하고 그런데 또 애순이는 거기서 또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제주도니까 이제 딸은 일종의 자산처럼 생각해서 얘는 나중에 이제 뭐 해녀라도 시켜서 돈이라도 벌어오게 시켜야지 뭐 이런 얘기 합니까 그냥 데려와서 그냥 함께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되게 절절한 어머니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중에 보면 애순이가 항상 계속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딸도 키우고 그러는데 뭐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자기는 이제 계속 왜 엄마가 돼도 엄마가 보고 싶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주도 소녀 얘기지만 그냥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은 크게 공감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시대에 왜냐면 살지 않은 사람은 공감 못하는 내용인가요? 글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내용은 연기가 좋아서 웬만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내용만 따라갈 수 있으면 공감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시대가 같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오해순이랑 양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생이에요. 51년생.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뻘인 거죠. 그리고 이 양근명은 68년생인데 거의 이제 뭐 IMF 겪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약간 시차가 조금 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면 되게 좀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왜냐면 나중에 초반에는 제주도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배경이 바뀌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보지 않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보다가 너무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각박했는데 그렇지 않게 그려서 사실은 보기 너무 편안해서 그렇게 재미없는데 라는 그런 감상평도 되게 많더라고. 초반에 다들 그냥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선거치곤 너무 아직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요즘 시대에 갈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대라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노스텔지어를 담아냈기 때문에 성공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희구, 되게 추억을 이제 뭐라고 갈망하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했는데 마치 이제 했다는 게 이제든 지나간 말이긴 하지만 뉴트로잖아. 그쵸. 그래서 새롭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런 느낌을 조금 자아내고 이제 거기에 편승한 듯한 거기서 이제 기획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상실한 채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정통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 많이 희석됐으니까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반작용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세상 믿을 게 너무 없으니까 좀 이런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뭐 갈망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더 많이 몰입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야같다라는 느낌이 난 든다는 거지들. 응답하라 시리즈랑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보수적인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보수적인 드라마라도 이 정도로 만들면 볼만은 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TV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일기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봤냐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리고 에피소드 그렇게 뭐 허접하지 않고 초반에 나온 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회수가 되고 좀 중간중간 재밌는 포인트도 짓고 중간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연기도 못하는 배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훌륭하게 잘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보면서. 왜냐면 중간중간에 나도 약간 지루하다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었거든. 어쨌든 뭐 요런 스타일의 좀 눈물을 좀 자아내는 감동을 추구하는 뭐 그런 드라마도 잘 본다 그러면 재밌게 볼 수 있고 되게 쉽게 공감하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 수 있다면. 저는 HBO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다 아시다시피 게임 원작의 그 네. 드라마고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서 HBO 작품들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면서 그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었고 이번에 시즌 2가 첫 편까지 공개돼서 거기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1시즌은 9화였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꽤 볼만했고 처음에 아주 큰 기대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게임을 얼마 전에 잠깐 해봤는데 물론 영문판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내 생각과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좀 전개된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게임할 때 곰팡이 생각을 못하고 봤어. 모르는 단어였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동충하초가 그 사람한테 기생을 해서 뇌를 장악을 하니까 이 좀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식물과 인간이 혼합된 형태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점령당해서 의식이 없고 이제 사람을 물면은 얘도 이제 곰팡이에 잠식이 되고 약간 그런 방식의 새로운 좀비 그 아포칼립스를 형성하긴 했거든요. 원래는 곰팡이가 사람 지배할 수 없잖아요. 뭐 할 수도 있지 뭐. 없어요.
없다고 초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있는 곰팡이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온도보다 인간의 체온이 너무 높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데 거기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그 가정이지.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그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져. 온난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그걸 갈구하면은 뭐 이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 이제 망한 세상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군인한테 사살당하면서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얘네들이 있는 데가 무슨 도시였는데 막 장벽이 쳐져 있고 어떤 독재하는 어떤 그 집단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고 이제 통제당하는 사회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만 있으면은 되게 재미없는데 이 작품은 로드무비로 진행이 돼서 거의 매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과 맞닥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화 약간의 완결성이 있고 그 넓은 미국 안에 이제 헤매고 다니는데 각기 지역이 가진 문화가 다 다른 거야.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안에 그 딸과 다름없는 그 존재와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또 하고 이런 거. 근데 결국 그 좀비가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작품은 훨씬 더 잘 드러내요. 좀비가 등장하는 씬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대량으로 나오고 얘네가 거의 군체나 다름없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좀비들이 움직이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구동하는 방식과도 달라서 재밌긴 하는데 인간들의 악의가 굉장히 새롭게 구현이 된 게 많아. 그러니까 뭔가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집단에 가보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감지 못하면서 생존을 갈구하는 뭐 그런 상황들도 보여지기도 하고 아예 초반에는 이제 게이 커플이 자기네 낙원을 구축해서 살다가 정말 그 100년 해로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화가 있기도 했어. 네, 2편인가 3편 저는 거기까지 봤거든요. 아 근데 나 내 안에 그 호모포빅을 발견을 했다니까. 아니 근데 그 BL 같은 것도 원래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몰랐어. 근데 이 털복숭이 아저씨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여기는 내 안에 아직도 일소하지 못한 뭔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아니 그거는 근데 그 편이 그래요. 저도 보기 되게 불편했거든. 아마 그런 식으로 구현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둘 중에 한 명은 처음부터 게이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몇십 년 만에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거든. 그래서 서로를 베이비라고 부르면서 살게 되는. 아무튼 그런 과정들도 재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멸망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두 남녀 거의 이제 56살로 나오고 이제 여기 14살이었나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소녀가 다니면서 뭐 그냥 겪고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재밌고 심지어 1시즌 마지막에서는 좀 큰 반전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애가 되게 중요한 거는 얘는 이뮨이야. 면역이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뭔가 개발을 하면 인류도 구원받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반전으로 이어지고 시즌 2에 가면은 또 이제 몇 년이 흐른 걸로 나오는데 아마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에서 그 원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죽으면서 시작을 한다면서. 네, 네, 1화에서 죽지는 않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여자가 이 마을에 접근을 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즌이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궁금한데 이 시즌이 이제 방영을 시작했는데 시즌 3가 확정이 될 정도의 작품이라 굉장히 좀 재밌게 만들었고 저는 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뭐 드라마도 재밌고 어떤 상황도 재밌긴 하지만 그 어떤 미장센이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 그 멸망한 세계 하나하나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커다란 도시가 있는데 이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막 우거졌어. 거기 막 기린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디 대학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연구 기간에 뭐 얘 항체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그냥 폐허가 돼 있고 그 안에 거기 연구실에서 아마도 모종의 실험을 했었을 원숭이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훌륭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고 HBO의 명성에 정말 걸맞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거 뭐 예전에 저는 게임은 안 했지만 게임이 영상 트레일러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 전 그건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게 드라마가 됐다라고 했을 때 되게 보고 싶긴 했는데 HBO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동안 볼 수 없었죠. 이번에 이제 그리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못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이제 총기류에 너무 약해서
안 맞는 거야. 칼을 쓰면 되잖아. 아니 그게 거기서 없어. 총을 쏴서 저 상대방 몬스터를 몬스터 아니야. 와이트. 초반에는 거의 인간이랑 싸우. 이 작품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게 좀비랑 싸우는 것보다 인간이랑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게 합당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 보면은 그 통제받았던 그 공무원 뭐 이런 애들을 또 역전을 해서 혁명에 성공한 데도 있어. 근데 또 거기라고 안전하지 않아. 왜냐면 또 끈앞을 또 잡아서 막 죽이고 이러더라고. 이제 그런 세계를 그리는데 굉장히 탁월했고 어쨌든 뭐 아포칼립스라든지 이제 거기서 담아내는 그 함의를 이런 방식으로 또 새로운 세계 안에서 또 구현해냈다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네. 게임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총 쏘는 게 힘들어. 난 젤다도 하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힘들더라. 젤다는 편하지. 젤다도 활 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공중에 띄어서 많이 쏘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해가지고 쏘잖아. 그거 힘들어요. 그럼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인데 따뜻한 이야기를 다룬 줄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할아버지 앞마당에 어느 날 우주선이 추락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진짜 UFO지? UFO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외계인이 한 명 나왔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911에. 그랬더니 장난치지 말라 그러면서 믿지도 않아. 할아버지 그냥 몸 이상하면 그냥 쉬세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어르신 지만 하시겠어요? 들리세요? 뭐 이런 느낌인가? 그리고 지역 내에 이렇게 민원 창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막 여나 봐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그냥 진짜 할 일 없는 노인들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국에는. 그래? 네, 그런 거 있어요. 너 그러면 미국에 살았어요? 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맨날 하는 얘기해요. 뭐의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으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할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 이제 건의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외계인 발견한 날에는 우리 집 앞마당에 UFO가 추락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도 또 안 믿어 아무도. 여기서도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할머니 2명이 이제 눈치를 채고선 이 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계인이 말을 못해요. 한마디도 안 해. 이 외계인이 그레이 형태예요? 어디 나오는 거지 그게? 보통 그레이라고 하잖아. 그 회색에 이렇게 눈 풍광구리 같이 해가지고 보통 그 형태냐고. 좀 약간 비슷해요. 약간 네뷸라 닮았어. 그런 네뷸라?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외계인이 말은 못해. 근데 UFO를 고쳐가지고 떠나려고 자꾸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기투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해다 주고 뭐 이러는 과정을 그리는데 얘기는 결국은 보면 이게 노인들의 외로움? UFO 얘기인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얘기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왜냐면 이 외계인한테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실은 뭐 딸이 있는데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인들의 약간 쓸쓸함,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스필버그 영화 중에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무슨 8번가의 기적이나? 맞아요. 그거 노인들 데려다가 외계인들 쇼하러 가는 그런 거잖아. 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선 재능을 살릴 수 없어서 뭐 그런 외계인한테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정확히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노인들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게 그 영화 아닌가? 아무튼 그건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거 생각나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제 끝나긴 하는데, 하여튼 그 UFO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연료를 구하는 게 좀 특이했고. 아니 코미디야 뭐야? 코미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이야기라고. 아까 그 앞편에서는 라스트 오브 어스는 막 사람 약간 동화 같은 얘기다. 네, 동화 같은 느낌으로 끝나지만 알고 보면 메시지는 약간 노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우리도 결국은 늙어갈 건데. 그래.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영화네. 그런 거를 조금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였다. 그럼 나는 소년의 시간 해야겠다. 이제 갑자기 소년의 얘기로. 또 받고. 이게 그냥 제목도 그거던데 어돌레센스인가? 딱 그거 청소년기라는 칭하는 그 단어 있잖아. 그 제목이거든요. 소년의 시간이라고 올라오긴 했지만 4부 들어본 것 같아. 4부작이고 사실 그 초딩 정도 되는 애가 자기 동급생 여자애를 죽이면서 이제 시작하는. 맞아. 욕할 뻔했네. 했네. 아니 근데 그 사건인데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 건 있고 이 작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거의 하나하나가 다 원테이크 방식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이야.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초반에는 경찰들이 막 그냥 잡담을 나누다 자 가자 이러놓고 어느 집에 막 분부시고 쳐들어가서
총견하고 막 어쩌고 했는데 그게 조그만 애야. 너무 어린 애야. 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너무 황당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애가 얼마나 어리냐면은 갑자기 아침에 새벽부터 경찰들이 와서 총견하니까 얘가 이제 오줌을 지릴 정도로 어린 애인 거야.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가고 이제 거의 모든 게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어떤 방식을 하냐면 사람을 쫓아가다가 카메라가 다른 인물을 갑자기 이제 바꿔서 쫓아가는 식으로 이제 장면이 이제 전환을 되게 만들어.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서 장면이 벌어지면서 얘가 같은 그 학급 뭐 동급생 여자애를 죽이는 장면도 되게 멀리서 보여져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 근데 왜 죽였는지 뭐 어쨌든 막 인정을 얘는 안 하고 있고 가족들도 막 못 믿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을 그려. 2부 가면은 이제 뭐 얘를 뭐 치조를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4부까지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2부는 학교 얘기가 나오는구나. 얘가 그래서 잡혀갔대 하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 학생들의 세계와 문화는 경찰도 모르고 어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그 화의 또 핵심 포인트였던 거야. 왜 얘가 죽였지? 둘이 친하다는데 보니까 뭐 인스타에 뭐 서로 댓글도 남기고 댓글 남겨서 친한데 왜 죽였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 댓글이라는 게 사실은 조롱에 더 가까운 거였고 그걸 깨닫기까지만 오래 걸린 어떤 그 괴리를 그려내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3편은 그 소년을 계속 취조하는 거를 그리고 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한 장소에서 이제 거의 2명만 얘기를 하니까 카메라만 빙글빙글 돌고 그 화가 이제 제일 지루하긴 한데 결국 얘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인셀에 대한 잘못 가진 어떤 그런 편견과 그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급생 문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 좋게 발현이 되었는지를 약간은 파악하고 들고 그다음 4편 가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얘가 잡혀간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그 동네에서 살면서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를 또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서 진실이 뭐야? 얘가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은 얘가 가진 생각과 그 기저가 사실 그냥 평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살인자가 나오고 뭐 그런 가정을 또 하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게 어떤 여파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의 어떤 악의 같은 것도 거기 많이 담겨져 있고, 막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폭발하는 그런 감정을 담아내는데 오히려 방점이 찍힌 작품이더라고. 그래서 일단 형식이 굉장히 독특해서 보게 되는 건데 그 형식이 말하는 거 너무 분명한 거야. 어떤 한 캐릭터는 아침에 기분이 되게 좋아서 자기 생일이야. 그 죽인 소년의 아버지인데 점점 마지막에는 그 아들의 침대에 머리를 박고 우는 장면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계속 도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그 상황의 어떤 감정 기복을 다 담아내고 있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연극적인 어떤 느낌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조금 더 파고들면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런 학생 세계의 그런 부조리라든지 그걸 바라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정말 그 이중적인 잣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그 감정 같은 거였거든요. 알 수가 없어.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이 필요했구나. 이것 자체가 이 드라마의 주제나 다름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라 좀 권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싶은데 보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인셀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원테이크라든지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그 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목격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피곤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 싶으면서 보지 않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스 보세요. 주스. 아주 따뜻한 마음. 따뜻한 거 이미 난 봐서 폭삭 수고수다 봐서 굳이 이런 작품은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운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그렇게 끝나는 거야. 뭐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얘는 감옥 비슷한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끊을 수는 없잖아 가족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 진실은 사실은 얘는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죄를 인정하겠대. 그 과정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 정말로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떤 모호함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공백이라든지 여백을 시청자로 하여금 자기가 채워나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그래서 많이 비어있는 듯
다 채웠잖아요. 한 장면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 기법을 사용해서 드론으로 날아갔다 떨어지면서 이어지는 그런 원테이크도 굉장히 좀 독특한데 그 방식이 추구하고 이끌어내려는 바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걸 좀 추천하고 싶고 그런 걸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약간 지루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켜보면 분명히 얻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문제작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문제작이다 이것은. 저는 그럼 지금 좀 다른 걸 하나 하자면 전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펀치라고 하는 에세이입니다. 왜 남의 출판사 책을 내가 늘 말하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 돼. 자, 우리 안 도와주잖아. 모르지. 안 보이는데 돕을 수 있어. 자, 이거 부제는 어떤 만화 편집자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딱 이 내용이에요. 문학동네 만화 편집자인 그 김혜인 작가의 에세이예요. 당연히 주제는 만화고요. 자, 만화 일을 하면서 겪는 일과 그 만화에 대한 어떤 작가의 어떤 되게 사랑 그런 거 섞어가지고 에세이를 풀어가는데 내가 눈여겨봤던 건 자연스럽게 자기네 자사의 만화를 홍보를 하더라고.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중세리 책자도 나 나오죠. 그래서 아주 거기에 주목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작품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뭐 선전한다기보다는. 뭐 거기서 냈어요? 뭔 소리예요? 이 책 자체가 그 문학동네에서 나왔냐고.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서 냈을 것 다른 같아. 출판사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잘 안 내죠. 자기네 편집. 뭔 소리야?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에세이 제목, 그 글의 제목들이 예를 들면 말풍선 지옥 이게 이제 글의 제목이고 이게 웹툰에서 단행본으로 바꾸는 과정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아 진짜 힘듭니다. 뭐 S자 순서로 바꿔야 된다 순서를 진짜. 웹툰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가면 되는데 한때 전투가 이걸로 먹고 살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그게 진짜 힘든 게 말 그대로 스크롤 읽는 방식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그냥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보통은 외주를 준대요. 그런 업체가 있대 스튜디오가. 아니 외주를 받아서 했다니까 전투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본인이 직접 했대. 그 작업을 편집자가 직접을 했대.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또 이게 말풍선도 있으면 거기 꼬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 입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대화, 생각, 외침을 다 구분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통은 외주업체에 넘기는데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고생한 얘기들을 해서 아니 그래도 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니까 알게 되니까 그건 재밌었어요. 에세이를 읽으면서. 자, 그리고 이제 서점 방문기를 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신간 체크하러 보면 직접 나가는 거 여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외근 수당해 준다고. 좋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양반이 좀 되게 만화의 오타쿠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형은 동생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파주로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장 쓸데없고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래. 어차피 이 시간은 아주 쓸모없는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막 헌터헌터의 이름이랑 키르아가 왜 이런 이상한 우애를 가졌냐. 뭐 형이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죽지 않을 만큼 고생시키고 나중에 자기한테 뭐 둘이 좋아하나? 사실 아니지 않아? 죽이려고 하지 않나? 망상인 거지 이 사이. 그 형이 그래서 자기를 이제 지적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네 이제 만화 뭐 허무의 기록이라는 그 형제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보면은 그 가정 폭력을 저지른 아빠가 있는데 그거를 동생이 맨날 막고 있었는데 형이 맨날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를 살해한 다음에 그럼 너 처음부터 왜 구해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 네가 결국 행복해지잖아.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대사를 딱 때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만화 있구나 하고서 보고 싶어지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원피스 뭐 나루토 거기도 뭐 형제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뭐 나오잖아. 난 모르지. 아니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서 에이스랑 이타치가 있어가지고 뭐 얘네가 뭐 주인공이네 형제쯤 되나 보다. 아 루피 형이 에이스 아니야. 아 스포일러 씨. 도라이 같은 소리야. 20년 전에 나온 얘기를.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타치는 나루토 형이 아닌데. 아니에요? 걔잖아. 사스케 형이잖아. 사스케 형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동생한테 집착하는 형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애용하면서 에이스는 죽어. 그건 나도 알아. 뭐 아까 뭐 형인 줄도 몰랐다며. 아니 형인지 모르는데 죽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조금 깨는 게 뭐였냐면 알고 보니 삼형제였다 해서 이제 삼형제? 사보 또 나오잖아. 근데 얘네가 원래 피로 이어진 형제는 아니야. 의형제야. 진짜? 에이스랑 의형제야. 그러니까 에이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골드 로저야. 진짜? 어. 이런 씨.
뭐다 10년 전에 나온 얘기야 다. 몰라 나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 이제. 원피스는 안 볼 것 같아. 아 너무 길어. 곧 완결된다이. 아 언제 완결돼? 그 얘기만 10년 하는 것 아우, 같은데. 진짜. 아 좀 열심히 살아봐. 그 전에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아니 괜찮아.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친구 얘기도 하는데 뭐 이 양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나 지금 좆된 거 이응 이런 걸 기타 하나씩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 좋댔어. 모르는 소리야 갑자기. 우린 그런 사이다. 왜 우리 작고 강한 출판사의 색깔인 책 독설록에서는 친구를 먼지 같은 자신을 이제 일깨워 주는 게 친구라고 표현하죠. 많이들 사서 직접 읽어보세요. 더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펀치보단 독설록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요분이 또 지명한 게 그 만화의 악마라고 이제 후지모토 타츠키를 이제 지명을 하기도 하고 진짜 만화 잘 그린다 이 사람은. 요즘에 그래서 일본 만화계 뭐 문제라면 문제점인데 타츠키 병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신인 공모를 받으면은 전부 다 타츠키 흉내를 냈다는 거야. 아, 뭐 그 어떤 정도야 이제. 어떤 식으로 흉내를 내나? 그러니까 그 그림 사실 그림체가 되게 수려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 약간 그 엇나가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난 좋아하긴 하는데 다 그렇게 보네. 얼굴도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영화 기법 같은 걸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런 그치. 거 엄청나게 활용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보는 순간 그 누가 짜증내는 걸 봤거든요. 그 심사위원 중에 유명한 만화가인데 타츠키 흉내 좀 그만 내라는 식으로 이제 하더라. 그런 작품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아 진짜? 어. 야 대가는 대가네. 그러니까 대가가 됐지 이제. 근데 누구나 흉내 낼 수 없는 건데 그걸 흉내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잡해 보이는 거겠지.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그 그림체는 흉내 낼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거 왜 흉내내? 그거 말고 그 연출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반전 같이 되게 엇나간 코미디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본받을 만한데 굳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모 자극이 너무 많아서 뽑기가 힘들었다라는 인터뷰를 봤어. 그래서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젊은 만화가 지망생들이 이제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만화가가 된 거겠지. 좋네요. 그 면에서는. 그 안녕에리 같이 우리가 다뤘던 작품 보면은 너무 훌륭하잖아. 네. 이런 만화를 어떻게 한 권짜리를 이렇게 만들 생각했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어떤 장르를 되게 심취해서 만든 만화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화라는 어떤 장르가 가진 매체가 가진 효과를 구현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만화인데 다른 거를 뽑아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새삼 또 안 좋은 또 효과로 또 작용하는구나. 천재가 남긴 족적이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 후지모토 타츠키의 작품을 하려고 제안서 오퍼를 냈다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아쉽게도. 아 다른데 뺏겼구나. 왜냐면 큰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데가 늘 있고. 그치. 확산 아니면은 대원이 있지 뭐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양반이 뽑은 게 이제 변태만화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골든 카무이 던전밥 비스타즈 이렇게 세 개로 꼽았더라고. 골든 카무이는 이런 남전한 좋아하는데. 작품들을 변태 만화라고 하다니.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이었어 이게. 야, 아니, 그러니까- 명작이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얌전해 이씨. 맨날 샤워만 하고 있고 뭐 그 표현했어. 남자의 고추가 그렇게 덜렁덜렁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는 게 신기했다고. 언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아닌가 안 나오나? 안 나오는데. 그런가? 늘 걔 시라이 씨 얼굴로 가리잖아. 아닌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골든 카무이는 시라이 씨 얼굴 딱지로 늘 가려. 그러면은 그런 걸 상상하고 보셨나 보다 그분이. 그런가? 내가 지금 그리고 여기 비스타즈도 꼽았는데 나 이거를 좀 보다 말아가지고. 나도 비스타즈 사다가 말았어.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변태만화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3대 이게 되게 좋은 만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 개를 꼽더라고. 비스타즈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볼 생각 안 하고 내가 한 3권까지가 샀는데 너무 그 상도 많이 받고 이래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샀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어떤 점에서 약간 그 불쾌하게 변태적인 지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별로 보고 싶진 않더라고. 나 그래서 또 완결이 되기도 했어. 보긴 봐야겠는데 하면서 계속 못 보고 있는 게 이 비스타즈라서. 던전밥은 일찍이 한국에서 출간됐을 때 내가 가장 밀었던 작품이고 골든 카무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던전- 누가 봐도 좋은 작품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만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좀 재밌는 것도 많고 이거 나중에 봐야겠다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재밌게 읽었어요. 최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 반주의 방식 시즌 3 나와서 한 번에 봤는데 이게 그 쿠리야마 치아키가 매일 그 퇴근한 다음에 술이랑 곁들여서 막 해먹고 이 얘기였잖아. 그때 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시즌 3가 나와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요즘 약간 유행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제 데드풀 때문에 제4의 벽을 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 시즌 2 하고 나서 뭐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왜 목욕하고 먹으면 술이 더 맛있어지는데 목욕을 안 하냐.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늘 했지만 편집을 한 거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짜증나게 뭐냐면 매화 목욕하는 장면을 넣는데 정말 시청자를 너무 공격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목욕하고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되게 장난을 이번엔 많이 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부동산 회사에서 얘가 전국 에이스 사원이 돼서 수상하러 간 거야. 상을 회사에서 하는 거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당연히 그날은 거기서 술 먹고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또 이 드라마는 뭐냐면 이게 중점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회사를 마치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해먹는 게 주기 때문에 네. 그걸 억지로 참아내는 과정도 정말 시청자랑 약간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 심지어 같은 배우를 다른 지역에 배치해서 마치 딴 사람인 양 연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 메타적인 느낌으로 아예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극은 픽션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물씬 풍겨서 그 판타지적 느낌을 자아내려는 게 굉장히 저는 독특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전화도 사실은 보면은 여자가 그냥 해먹는 거는 되게 현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 이건 너무 판타지 아니야? 맞아 판타지야 라는 식으로 그냥 퉁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뭉친다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조금 이질적이어서 더 즐겁게 본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즌 3까지 있는데. 쿠야마 치아키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연기가 느는 거야. 더 맛있게 먹어. 그리고 더 보통 한 두세 잔 마신다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이게 편집을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한 캔을 따랐는데 계속 나오네. 저기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두 캔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눈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런 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짧은 게 또 특징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돼서 구성된 것도 특징인데 그럼 어때? 어차피 판타지인데 라는 방식으로 웅변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독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아예 그냥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우리 이렇게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자 오늘 말했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넷플릭스 영화 줄스, 그다음에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 그리고 만화 에세이 펀치 어떤 만화 편집자 이야기. 만화에 대한 에세이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주의 방식 시즌 3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네. 뭐 숫자는 적지만 알차게. 뭐 저거 6배 많이 했지. 알차게 얘기해봤고. 자, 다음 화는 뭐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예고를 못 드리겠지만 둠스데이 프린세스가 뭐 펀딩에 아주 크게 대박이 났다면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서 주 3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날리는 거지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표 막 빵 날리는구만. 뭐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하지 그래. 그러니까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생방송 할 수 있어? 아니 뭐 한 1억 나오면 하지 뭐.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